야,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친다더니 5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놨어. 안녕하세요, 홈스윗 홈팀장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새로 나왔습니다. 바로 정식 명칭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예전에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가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분양전환이 되는 주택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들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범단지로 하는 단지는 두 곳이 나왔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 블록, 그리고 남양주 별내 1-1 블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1월 27일 날은 과천이 나왔고요. 1월 28일 날은 남양주 별내가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공고문을 보신 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을 하나로 합쳐놔서 누구나 지원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현실은 그냥 공고문을 모아놨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공고문이 나왔고요. 유형이 통합된 만큼 공고문도 그냥 합쳐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기 전에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징 첫 번째,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통합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영구임대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던 분들은 영구임대의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선공급이라는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임대에 들어가실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었던 신혼부부나 청년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에서 조금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청년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였는데요. 간혹가다 대학교를 일찍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1학년 분들이 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없어진 만큼 18세와 39세로 조금 한 살 정도 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기본적인 지원 조건이지만 청년에 한해서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본인만 주택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인 경우에 본인만 주택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조금 풀어졌어요. 이번에 소득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가구를 제일 잘 버는 사람과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을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소득,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입주자를 가리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본적으로 우선 공급에서는 100%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인 가구는 20% 할증, 그리고 2인 가구는 10% 할증이 붙어서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공급에서는 1인 가구가 233만원, 2인 가구가 358만원, 3인 가구가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1인 가구가 330만원, 2인 가구가 520만원, 3인 가구가 630만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행복주택과 거의 유사한 소득을 가진 사람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 공급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 혜택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90%, 180%로 조금 더 확대된 소득 기준이 적용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1인 가구가 기존에는 36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330만원으로 조금 1인 가구는 손해를 본 점이 있네요. 재산이랑 자동차 기준은 기존에 국민임대에 적용되었던 2억 9,200, 그리고 자동차 가액 3,496만원, 매년 조금씩 변하죠. 이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징 세 번째, 지역이 달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오래 살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적거나 같은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케이스가 있으면 선발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공급은 무조건 추첨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의 반 정도는 우선 공급으로 공급이 되니까 우선 공급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선 공급으로 해보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가 이제 일반 공급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주거약자가 빠지니까 실제로는 40%가 좀 안 되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추첨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자격 구분별 배정 횟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과천 공고문입니다. 과천 공고문 같은 경우에 우선 공급이 333호, 그리고 일반 공급이 267호인데 그 중에 주거약자 50호가 빠지니까 일반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일반 공급은 210호 정도로 많은 물량은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번째, 소득별로 임대료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료를 만약에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유형을 통합한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고 하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 비해서 살짝 높은 편이었는데 거기 그대로 영구임대이신 분들이 들어오면 임대료 같은 게 이제 크게 매력을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소득 구간별로 맞는 구간이 1구간에서 6구간 기타 소득 구간까지 정해지고요. 이 구간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의 타입별로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공고문을 보시는 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영구임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우선 공급을 한 번씩 다 써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소득 100%, 1인 가구일 때는 120%, 2인 가구일 때는 110%죠. 거기 안에 해당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우선 공급으로도 지원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수 경쟁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요. 우선 공급에서 선발이 안 되더라도 일반 공급에서 추첨을 한 번 더 하니까 우선 공급 기회가 되시면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지원을 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선 공급 기회가 안 되는데 소득 기준은 150%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반 공급에 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구임대 쓰셨던 분들, 공인임대 쓸 수 있던 분들, 그리고 행복주택 쓰셨던 분들 모두 다 거의 다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통합 공공임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렸지만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홈스윗 앱이나 홈스윗 지식인을 통해서 궁금한 점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